네, 오늘 뉴스로 말씀드린 대로 그 삼양컴텍이라는 기업 분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계약 소식이 있었잖아요. 어떠한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을지 주가 측면에서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조호진 탁교훈 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차용 장갑 공급 계약이잖아요. 예. 근데 장갑은 뭔가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 또 그런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예. 그 개념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설명드린 삼양컴텍에 대해서 이제 본질이 이제 전차용 장갑이기 때문에 장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잘 인지하시면 나중에 삼양컴텍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쓰는 이제 손에 쓰는 장갑, 그 장갑이 아니고요. 그 한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손에 끼는 장갑은 손바닥 장자를 쓰는 장갑이고요. 이 오늘 소개시킨 삼양컴텍의 이제 전투용 장갑은 이 갑자가 이제 갑옷할 때 갑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투할 때 그 뭔가 외부에서 나를 공격을 하는데 공격에서 나를 방어해주고 보호해준 게 네. 갑옷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차에다가 그런 외부의 공격을 갖다가 막아주는 그런 장갑이다. 그런 갑옷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탄 이런 예.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제 사실 전차 한 대에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걸 이제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예. 그리고 일단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잖아요. 그 예. 계약 내용도 혹시 아시나요? 예, 예. 그 전차가 한 대가 우리나라는 좀 싸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인데 이게 이제 미국 같으면 이제 그보다 훨씬 그 단위가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전차 한 대가 200억이면 싼 게 200억이고 많아지면 800억, 1000억이 되는데 이러면 전차 한 대가 사실 외부의 공격에 그 노출돼 가지고 갑자기 이제 제 기능 상실한다. 무기 기능도 없고 달릴 수도 없다. 이러면 사실은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차를 보호하는 건데 삼양컴텍이 이제 12일 날 현대 로템에다가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이 868억 원이고 전년 매출 대비 무려 61%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시가 눈에 띄는 공시인데 이 정도로 사실은 전차에 필요한 장갑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도 계시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삼양컴텍은 당연히 전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많은 어떤 방산 무기에 보호용 장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호용 장비가 방산의 매출이 늘어나면 삼양컴텍의 매출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양컴텍이 이번에 그 현대 로템에다가 이제 전차를 보호하는 장갑을 갖다가 납품하는데 무려 이제 전년 매출 대비 61%이고 이것은 사실은 그 현대 로템의 K2 전차를 비롯해서 K2 전차가 사실 곳곳에 많이 팔리죠. 이번에는 이제 그 폴란드용 그 전차에 납품하는 건데 다른 맥락에서 또 전차 공급이 필요하다면 삼양컴텍의 어떤 그 매출과 그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장갑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 자재잖아요. 예, 예. 이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건가요? 예, 국산에 성공했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나라의 독점 기업이고 이 아까 말씀대로 이 전차 같은 경우 엄청난 외부의 충격과 고온에 올라가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이 본체를 갖다 보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우방이지만 미국이 전수를 해주지 않아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삼양컴텍이 그 자기가 총대를 메고 이 독자 개발을 하겠다 해서 어렵게 해가지고 국산화해서 이제 성공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주식 투자할 때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하게 보이는 항목 중 하나가 해자이죠. 해자는 뭐냐면 이제 어떤 성이 있을 때 성을 보호하는 참호. 이게 한자로 해자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이 있느냐. 내가 어떤 주식을 갖다가 투자하려는데 해당 회사의 이 본질이 해당 회사의 비즈니스가 사실 해자가 있느냐. 다른 경쟁사가 뛰어들었을 때 이 해자가 없으면은 상당히 비즈니스가 본질적으로 무력해지고 영업이익이 순식간에 이제 사그라지고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해자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 관점 삼양컴텍은 이 해자에 해당하는 그 실리콘의 고기술과 바탕으로 방탄용 그 제품을 갖다가 제출을 하고 생산하니까 해자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면은 3년 전부터 우리나라 방산 이런 부분이 해외에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때부터 매출이나 주가나 이런 부분이 좀 들썩였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실제로 그랬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3년 전부터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물론 전쟁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전쟁 어쩔 수 없이 펼쳐졌다면 전쟁을 막아야 되는 것이 또 국방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동유럽에서 상시 우리나라는 전시 체제이기 때문에 금방 요구했을 때 3년 뒤에 줄게 이런 의미가 없죠. 뭐 당장 옆 나라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K 디펜스가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하면서 맞물려서 이제 현대 롯데의 K2 전체도 같이 팔려 나가니까 삼양컴텍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매출이 올라갔던 걸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주가는 삼양컴텍이 올해 8월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년 전부터 상장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크게 있겠지만 올해 8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는 좀 적게 누렸다.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매출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 22년부터 23년 사이에 연평균 매출액이 58%가 성장했습니다. 이거는 고스란히 아까 말씀드린 삼양컴텍 말고 다른 곳에서 이걸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삼양컴텍이 고스란히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 롯데 뭐 이런 부분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인상적이긴 하네요. 예. 예. 네. 그래서 현대 롯데 외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이제 항공기를 제작해야 되니까 네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삼양컴텍의 주요 주주이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카이도 있지 않습니까? 카이도 또 중요한 어떤 주주 중요한 매출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삼양컴텍과 현대 롯데의 그 주가가 완전히 동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삼양컴텍이 위에 파란 줄이 삼양컴텍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8월에 이제 상장을 해서 같이 올라갔다가 현대롯데랑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같이 떨어진 것도 비슷합니다. 떨어졌는데 현대롯데는 이제 한 8% 정도, YTD가 어제 종가 기준 한 8% 정도의 그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삼양컴텍은 상장하고 나서 한 20% 정도의 이제 마이너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 다시 분도 계실 텐데 아니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가는 이해가 되는데 왜 현대롯데보다 해자가 있다면서 왜 더 많이 떨어졌냐 이게 의문 다시 분도 계실 텐데 현대롯데의 매출 비중은 방산도 있지만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KTX로 대변되는 또 이제 그 철도 사업이 있습니다. 철도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KTX도 사실 독점을 하고 있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당연히 현대그룹의 현대차의 이제 일원이기 때문에 현대롯데는 이집트에도 팔고 다른 나라도 이제 KTX를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방산에 대한 어떤 문제나 그 주가가 하락할 때도 또 하나의 축이 되는 이제 철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대 롯데의 주가가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삼양컴텍은 오롯이 방산만 있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어떤 분위기, 보통 센트라에게는 그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삼양컴텍의 주가 하락률이 더 좀 깊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화된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포트폴리오가 이제 쏠림 현상이 있는지 아니면 예. 고루 분배가 돼서 어떤 부분이 약할 때 그걸 상쇄할 수 있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장착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매출과 주가 내년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현재 주가가 안 좋은 거는 방산업종이 안 좋은 거는 어쨌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계속 종전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돈바스 지역 전체를 내놔라. 우리나라 치면 예를 들면 저쪽에 뭐 경상도를 내놔라 이러면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종전이 쉽진 않은데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당근, 어떻게 보면 채찍을 갖다 하면서 이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 대해서 분위기 안 좋아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주가도 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방산업종이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방산업종이 PER이 높아지고 주가가 리레이팅 된 이유 중에 하나 무엇이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우방들에서 우리나라, 뭐 서유럽, 나토 회원국들에게 야, 니네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 자국의 그 미국 국방비에 의존하면서 니네 국방을 책임지지 않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GDP 5%, GDP 대비 5% 정도의 국방비 지출하라는 걸 다국적으로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독일은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호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일 날 국군을 행사할 때 우리나라 전체 재정 여건이 좋진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국방비 예산을 획기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방산업종의 수혜를 받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가가 내려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정작 종전이 된다면 오히려 그때 반등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악재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호재는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 왜?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각곳에서 우리나라 자국의 영토를 자국이 지켜야겠다는 그 컨센서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이제 자국의 영토를 지킬 수 있는 방산 분야는 우리나라가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매출과 주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아이디어의 한 축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책과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대표적으로 이런 거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삼양컴텍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 이런 부분도 증설한다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에 맞습니다. 따른 예. 그래서 삼양컴텍이 아까 제가 말씀 전체적인 방산업종을 봤을 때도 삼양컴텍이 올해는 좀 안 좋지만 이제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삼양컴텍 스스로도 올해 8월에 무려 200억을 들여가지고 해당 설비를 갖다가 증설할 수 있는 증설할 수 공장을 갖다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경영진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에요. 이런 증설한 공시는 사실은 그 주주들에게는 우호적인 공시로 간주가 되죠. 왜냐하면 경영진이 합리적 판단해서 주주들은 외부 주주들은 모르는 경영진들만의 어떤 내년 매출 2년 후에 매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시죠. 그래서 8월에 이제 구미공장에다 200억을 투자해서 증설을 한다면 현재보다도 더 많은 어떤 생산을 갖다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K2전차에 대해서 더 많은 생산 물량을 가능한데 여기 대해서 한 20% 정도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매출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이제 주가랑 매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삼양컴텍의 이제 8월 달에 증설도 그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외부 공격을 보호하는 데에서 장갑이라는 그런 뭔가 무기가 그 신흥 방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방탄이라는 부분에서 개인용 방탄, 헬멧 이것부터 큰 전차의 장갑 이런 것까지 활용이 가능한데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그러니까 추가 수주에 대한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받쳐줘야지 향후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으면 네.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삼양컴텍도 당연히 우리나라 방산, 뭐 현대, 롯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의존적인 그들이 해외에서 매출을 잘 올리고 잔고를 쌓으면은 삼양컴텍의 매출과 주가도 올라가겠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삼양컴텍이 갖고 있던 이제 그 가장 그 핵심되는 외부형 장갑에 대한 실리콘을 갖다가 외부에다가 기술 수출하거나 외부에다가 이제 파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해당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주로 이제 튀르키예를 비롯한 해당 국가들이 삼양컴텍의 이제 제품을 갖다가 수출을 갖다 수입을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된다면 삼양컴텍 입장에서는 너무나 의존적인 어떤 하나의 판매 채널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또 다른 이제 판매 채널을 갖다 확보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주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일단 지금 방산 섹터에서 올 한해 굉장히 중요한 주도주로 역할을 했습니다. 조방원 중에 또 하나가 방산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넓게 방산을 봤을 때 내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거기에 투자 포인트는 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뀐다면 당연히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손절을 하거나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아이디어가 여전히 견조하다면 타국에 대해서 야 니네가 이제 무임승차하지 말고 니네 자체적으로 이제 방산과 국방을 책임져라. 이런 기조가 계속되는데 우리나라 방산업종도 사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현대 로템이 이제 페루에다가 또 전차를 갖다가 이제 판매를 했고 특이한 점은 현대 로템이 거기에 대해서 공시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어요. 적절하게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먼저 나서서 이제 페루에다가 최대 규모로 이제 중남미 기준은 최대 규모의 K2 전차를 판매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금액도 알려졌어요. 한 2조 원 정도죠. 결국 이런 것들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라고 봐야 되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베네수엘라를 갖다 압박을 하면서 거의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기조가 계속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K 디펜스도 역시 내년에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이지만 내년에 1월을 접어들고 또 다른 어떤 모멘트 생긴다면 더 이제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가 사실은 사그라지느냐,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방산업종과 삼양컴텍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앵커브리핑에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최근 스페이스 X IPO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주 이런 섹터가 예. 지금 들썩였는데 하나증권의 리포트의 요는 이런 스페이스 X로 촉발된 우주 항공에 대한 관심이 결국 국내 기업들 방산업체의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골자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볼 아이디어가 혹시 있을지 시간이 살짝 남아서 좀 여쭤봅니다. 예. 그 스페이스 X는 당연히 이제 그 우주라는 어떤 방산 항공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통신입니다. 스페이스 X를 통해서 그 스타링크라는 것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구축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경험을 하면서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모든 통신을 갖다 차단하면서 그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단기간에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을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제 악재가
푸틴에게 악재는 무엇이냐면 스타링크를 통해서 러시아의 침공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통신이 그대로 견조하게 유지됐어요. 그런 것이 또 하나의 또 우주 산업의 이제 측면이다 보시면 되겠고, 우주가 또 다르게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문제가 무엇이냐? 너무나도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냉각시키냐가 더 중요한 이슈인데, 이 일론 머스크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야,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자. 우주는 너무나 차갑거든요. 차가워서 사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통신도 되는데 왜 AI 데이터 센터가 안 되겠냐. 그래서 우주로 올린 다음에 거기서 많은 어떤 그 연산작용을 거기서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쿼리라고 하죠.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아웃풋을 받으면 뭐가 문제냐. 참 일론 머스크다운 정말 참신하고 네. 혁신적인 반응인데, 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스페이스 X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IPO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관련된 주가도 최근에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그날 갑자기 주가 30% 올랐어요.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우주도 또 하나의 어떤 AI의 어떤 범주로 넘어갈 수 있고, 이 때문에 사실은 AI에 관련된 주식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 들으면 AI 시대에 머스크 CEO답게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우주라는 공간이 되게 확장성으로 느껴질 그렇죠. 것 같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어서 통신 위성 쪽도 좀 받쳐줘야지 그런 게 더 원활하게 그렇죠.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사실은 주목받던 계기는 일반인들, 선진국은 사실은 스타링크를 통해서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보다는 이미 각국이 갖고 있던 인프라를 통해서 하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갑자기 이머전시 사태에서는 스타링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통신 산업이 이제는 하나의 꿈, 하나의 사이언스가 아니고 우리의 인더스트리, 우리의 실상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통신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그룹이 인수한 그 세트랙 I가 있고, 세트랙 I는 사실 우리별을 갖다 만든 그런 기술자들이 만들어서 생긴 상장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그룹이 이제는 우주 산업의 하나그룹 자체의 또 다른 신수정 사업이다라는 맥락에서 세트랙 I를 인수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스타링크로 이제 확인됐고, 그다음 아마존과 영국에서 원앱 아시아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게 이제 본격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넘어서 외교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위성 산업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AI, 우주, 통신, 위성 이런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 K 방산 기업이 제 가치, 그러니까 제 평가 이런 부분을 받는다면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방산 신흥 강자, 삼양 컴테 이런 부분에 대한 밸류도 K로 묶여서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남몰래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K 방산 내년에도 또 잘 갈 수 있게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호진 타쿄뉴스 대표와 오늘 삼양컴텍 기업 분석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